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샤오미 2024년 전기차 SU7 모델 13.5만 대 인도 달성 스마트폰 회사로만 알았던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는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얘기인데요. 바로 2024년 한 해 동안 샤오미의 전기차인 SU7 모델이 13만 5천 대 13.5만 대나 인도출하되었다고 합니다. 어라, 샤오미가 자동차도 만들어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건 이미 몇 년 전부터였고 이제 드디어 그 결과물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샤오미 SU7 모델이 어떤 차인지, 그리고 2025년 더 나아가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가로 베이징 공장 2단계 확장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동안 샤오미 하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온갖 IoT 기기까지 만드는 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니, 사실 샤오미가 2021년경부터 향후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해 왔어요. 샤오미 폰처럼 가성비 넘치는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쭉 돌았는데 그 예고편이 바로 SU7 모델입니다. SU7은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스타일리시한 크로스오버 전기차로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첫 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동안 무려 13.5만 대가 인도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초 샤오미 목표는 12만 대 수준이었다는데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으니 회사 내부에서도 준비했던 수량보다 더 큰 인기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이 SU7 모델 특징과 인기 요인 아니, 샤오미가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하고 궁금해지실 텐데요. SU7이 사랑받는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성비. 샤오미 특유의 가성비 철학은 전기차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다른 전기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되면서 처음 전기차를 사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죠. 스마트 생태계 연동. 샤오미는 스마트폰, TV, 공기청정기,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SU7 역시 샤오미 생태계와 찰떡같이 연동됩니다. 음성 명령으로 가전기기를 제어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차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차가 곧 하나의 스마트 기기가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성능의 조화. 샤오미 싸구려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SU7은 꽤 모던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을 갖췄어요. 적당한 주행거리, 한번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 안전 기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실내 UX가 젊은 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SU7은 2024년 연간 13.5만 대라는 깜짝 실적을 거뒀고 샤오미 내부에서는 2025년에는 무려 30만 대 수준까지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베이징 공장 2단계 확장. 연간 생산량 어디까지? 샤오미가 전기차로 승승장구하게 된 또 다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베이징 공장 2단계 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샤오미가 베이징에 지은 자동차 공장은 1단계 공사만으로도 SU7 등을 양산할 수 있는 캐파 생산 능력을 갖추긴 했어요. 하지만 2025년에 30만 대를 노리려면 이거 1단계로는 모자란다 는 판단이 선 거죠. CNEV 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샤오미 베이징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U7 모델뿐 아니라 향후 출시될 후속 전기차 모델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4. 샤오미 전기차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그럼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SU7 같은 샤오미 전기차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글로벌 진출 일정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후에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 시장에도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샤오미 스마트폰도 처음엔 중국 내수 중심이었지만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거기에 샤오미가 엄청난 R&D 투자와 현지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 가격 품질로 승부하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전기차 쪽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유럽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물론 전기차지만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샤오미 SU7 같은 모델이 한 단계 성장할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대세인 추세라 가성비 뛰어난 모델이라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겠죠. 5. 샤오미의 장점과 과제. 물론 샤오미가 순탄하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분야거든요.
안정과 내구성 문제가 치명적일 수 있고 자동차 생산 경험이 풍부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도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BYD, 현대차, 폭스바겐 등 글로벌 강자들이 이미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샤오미가 가성비 전기차로서만 포지셔닝해도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스마트 생태계에 앞서 말했듯이 샤오미 가전, 스마트폰, 웨어러블, IoT 디바이스와 자동차를 연동해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가격 경쟁력. 전기차도 결국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 샤오미는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저렴한 원가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탄탄한 현지화. 중국 내에서는 정부 지원과 자국민 브랜드 인지도에서 플러스 요인이 크고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화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6. 2025년 샤오미 전기차 더블 스코어 낼까? 현재 2024년 13.5만 대 출하로 엄청난 성과를 낸 샤오미는 2025년에 30만 대 인도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죠. 사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니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고 사실 이거 장벽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이징 2단계 공장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은 문제 없을 것 같고 큰 변수는 전기차 배터리 수급,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SU7이 달성한 기록이 워낙 돋보이다 보니 샤오미 전기차 흥행 보증 수표라는 평가도 꽤나 많습니다. 7. 오늘의 결론. 엔드 시청자 참여. 오늘은 샤오미가 2024년에 전기차 SU7 모델을 13만 5천 대나 인도의 목표치를 가볍게 넘겼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전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샤오미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샤오미가 경쟁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나는 샤오미 전기차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살 의향이 있다. 혹은 아직은 기존 브랜드가 믿음이 가서 등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BYD, 테슬라 상하이와 맞먹는 생산 속도 달성.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BYD가 테슬라, 기가 상하이 GIGA 상하이와 맞먹는 놀라운 생산 속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공장 중 하나 아니었어?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BYD 역시 만만치 않은 속도로 신에너지차인 EV 생산을 이어가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헉 이거 완전 대단한데? 싶어서 오늘 구체적인 기록과 의미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BYD 78,910백만 번째 NEV 순식간 기록. 먼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BYD는 2024년 동안 700만, 800만, 900만, 그리고 1000만 번째 NEV 신에너지차를 연달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고요? 사실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이 한 대의 모델 Y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5시간 정도로 이미 광속 조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BYD도 그 못지않게 매달 생산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안 그래도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였는데 이젠 완전히 하이퍼 드라이브를 건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700만 번째 NEV가 생산된 시점이 2024년 3월, 800만 번째는 7월, 900만 번째는 9월, 그리고 1000만 번째를 2024년 끝나기 전에 달성했다는 거예요. 몇 달 간격으로 100만 대씩 뛰어넘으며 의외로 테슬라 못지않은 공정 혁신을 이뤄낸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BYD 측에서 이런 속도라면 세계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할 수도 있다고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죠. 왜 그렇게 빨라졌을까? 그렇다면 BYD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통합 생산 체계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BYD는 배터리부터 모터,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터리계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배터리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정으로 빠르게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덕분에 납품 지연이나 공급망 문제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거대한 수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도 후하게 지원하고 도시마다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죠. BYD가 차가 막 만들어져도 바로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탄탄하니 공장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 및 공정 혁신.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그렇듯 BYD도 자동화 라인과 효율적인 작업 배치를 통해 조립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요. 내부 R&D 역량이 상당히 높아서 신모델 개발과 공정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이렇게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 BYD가 NEV 1000만 대를 손쉽게 돌파해버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3. 테슬라와 BYD 이제 경쟁 구도가 되나?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이미 1년에 막대한 양의 모델 3와 모델 Y를 찍어내고 있는데 BYD는 더 빠른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 특유의 OTA 오버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에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보죠. 하지만 생산 속도와 물량만 놓고 보면 BYD가 테슬라와 좋은 승부를 펼치는 중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 기가 상하이 직원들이 모델 Y를 조립하는데 2.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BYD도 이에 못지않은 효율적인 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 사실상 양대 산맥 느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와 전기차 BEV를 모두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즉 테슬라가 100% BEV만 다룬다면 BYD는 하이브리드도 포함하여 라인업이 다양하니 물량 측면에서는 훨씬 폭넓은 소비자층을 커버하고 있죠. 4. 고속 생산에 담긴 의미. BYD가 생산 속도를 테슬라와 견줄 만큼 끌어올렸다는 건 단순히 차를 많이 만들었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 단가가 내려가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 말은 지구 환경에 이롭고 또 충전 인프라나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BYD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TOP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 유럽,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팔린다라는 자신감이 붙었으니 더 빠른 속도로 해외 공장 건설이나 현지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글로벌 경쟁 격화. 테슬라뿐 아니라 폭스바겐, 현대차, 토요타 등도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BYD가 우리도 공장 혁신으로 테슬라 못지않은 생산성을 보여줄게 하는 모습은 곧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전기차 선택지를 얻게 되고 시장 가격도 조금씩 내려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5. BYD의 미래 어디까지 갈까? 그렇다면 BYD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요? 현재 BYD는 자사 브랜드뿐 아니라 디올 핸드백처럼 다양한 협업 모델 드림을 출시하는가 하면 승용차 외 상용차,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심지어 배터리 기술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배터리 강자이자 전기차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특히 한 번 충전으로 70만 800km 달린다 같은 신형 배터리 기술도 개발 중이라는 루머가 파다합니다. 만약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BYD가 단순히 중국 내수 1위를 넘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는 것도 꿈은 아니겠죠. 물론 테슬라도 새로운 배터리 포맷 4680 등을 연구하고 있고 다른 글로벌 회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으니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6. 마무리 앤드 시청자 참여. 오늘은 BYD가 테슬라 상하이 공장과 맞먹는 생산 속도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BYD의 놀라운 성장세와 전기차 업계의 미래 방향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가 하며 깜짝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이야 중국 회사들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BYD와 테슬라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펼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흥미로울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가 가장 주목된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했어 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 테러 가능성 수사. 평소에 보기 드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기차가 폭발했다고? 하고 귀를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경찰 측은 테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시죠? 오늘 영상에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경찰과 트럼프 호텔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함께 사건 전말로 들어가 봅시다. 1. 사건 개요. 트럼프 라스베이거스 호텔 앞 사이버트럭 폭발. 지난 수요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 정문 즉 발레 파킹 구역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한 대가 심하게 폭발했습니다. 전기차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터라 폭발 소식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위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영상에 따르면 트럭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강력한 굉음과 함께 차량 부품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과 호텔 방문객 등 7명의 부상자가 나와서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어요. 다행히 부상자들은 경상 가벼운 상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2. 테러 가능성 수사. 왜? 폭발이 워낙 강력했던 데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트렁크 안에 폭죽 스타일의 박격 파이어워크스 마이너스 스타일 모터즈가 다량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차량 자체에서 화재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기보다는 뭔가 준비된 폭발물에 의한 화재라는 의심이 짙어진 거죠.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일반 차량 화재가 아니라 범죄 의도가 담긴 테러 행위일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본격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아직 명확한 배후나 범행 동기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트렁크에 폭발물을 넣어두었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경찰이 이 사건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테러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한다는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랍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국 LVMPD의 케빈 맥마일 보안관 세러프 KEV인 머크메이힐은 현재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여부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것이 단순 사고인지 의도적 테러인지 규명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어요. 일단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운전자 사망 그리고 7명 경상. 이 폭발로 인해 가장 안타까운 건 사이버 트럭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차량 내부 연소와 폭발 위력이 워낙 커서 운전자가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족이나 사고 차량의 등록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조만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또 주변에 있던 7명도 폭발 충격에 의한 파편 피해, 가벼운 화상 등으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구급대가 긴급 치료를 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호텔 발렛 구역이다 보니 만약 사람이 더 붐비는 시간대였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4. 현장에서 포착된 정황 연기, 굉음, 그리고 파편 폭발 당시 상황을 담은 목격자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사이버 트럭에서 진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잠시 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사실 사이버 트럭은 디자인부터 강인하고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라스베이거스 소방당국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고 주변 차량과 호텔 외벽에 큰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폭발 여파로 주변 시설과 차량 몇 대가 파손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5. 에릭 트럼프와 호텔 측의 반응. 사건이 일어난 뒤 에릭 트럼프는 SNS 플랫폼 X 트위터 계정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인 만큼 큰 우려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에릭 트럼프는 오늘 트럼프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기차 발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빠른 대처를 해준 라스베이거스 소방국과 경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호텔 측 공식 계정도 오늘 오전 트럼프 라스베이거스 발렛 구역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투숙객과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준 소방 및 경찰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어요. 사건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투숙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 조치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6. 도대체 누가, 왜? 가장 큰 의문은 역시 사이버 트럭 트렁크에 왜 폭발물 또는 폭죽성 물질이 있었나? 라는 점이겠죠. 일반적으로 화려한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이라면 일부러 차에서 터뜨릴 이유가 없을 텐데요. 현 시점에서는 운전자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가 차에 폭발물을 설치해 둔 건 아닌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겠지만 만약 의도된 범행이었다면 더 크게 다뤄질 만한 사안입니다. 현장이 트럼프 호텔이라는 점도 정치적인 해석을 부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언론들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 행위였나? 라며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벌어진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상에 전기차 폭발도 충격인데 거기다 폭죽성 물질까지 있었다니 테러라고 하며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시나리오를 조사 중이라니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이 사고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의도된 테러일까요? 혹은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일 수도 있을까요? 2024년 테슬라 모델 Y 세계 베스트셀링 차량 2년 연속 등극 예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 Y가 2024년에도 연속해서 1위를 달성할 것 같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전기차가 전 세계 베스트셀링 차량이라니? 설마 작년에만 반짝인 건가 했더니 또 1위를 한다고? 하고 놀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벌써 2년 연속 베스트셀링이 유력하다면 가히 전기차가 주류로 완전히 올라섰나 보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왜 모델 Y가 이렇게 인기 폭발인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팔려야 세계 베스트셀링 차로 등극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과 테슬라의 전략 등을 쫙 풀어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전기차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모델 Y 2년 연속 세계 베스트셀링 가나? 이미 2023년에 테슬라 모델 Y가 약 122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100만 대 이상을 판 자동차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024년에도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업계 추산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판매 추세와 수요 흐름을 감안했을 때 모델 Y가 또 한 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네요.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묻고 싶으실 텐데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들을 누르고 2년 연속 월드 베스트셀링이 된다는 건 솔직히 자동차 역사에도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델 Y는 2019년에 첫 공개되고 2020년에 본격 생산에 들어간 차잖아요. 일반적으로 완성차 모델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려면 꽤 오랜 시간 시장에서 명성을 쌓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델 Y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해낸 셈이죠. 이 모델 Y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 그렇다면 왜 모델 Y가 이렇게 핫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 모델 S나 모델 X처럼 고가 럭셔리 전기차가 아니라 그렇다고 모델 3처럼 세단만큼 좁지도 않아요. 중간 가격대에 적당히 큰 SUV 형태이다 보니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분들이 구매에 부담 없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테슬라가 가격이나 정책도 펼치면서 가성비 면에서도 갈수록 매력도가 높아지는 중이죠. 크로스오버 SUV의 활용성 모델 Y는 전기차가 가진 장점 저소음, 빠른 가속, OTA 업데이트를 SUV 특유의 실용성과 결합했습니다. 카고 스페이스가 넉넉하고 뒷좌석 공간도 편안해서 차에 짐 싣고 캠핑 가기에 딱 좋다는 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 차 한 대로 다 해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 모델 Y를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글로벌 생산 능력 확충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미국 프리몬트, 네바다, 텍사스,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등등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모델 Y 생산이 이 공장들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 물량이 크게 늘어나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진 상황이에요. 3. 2023년 1위, 2024년도 1위, 정말 대단한 성적. 2023년 판매량 약 122만 대로 추산되며 전 세계 1위를 달성. 2024년 전망 테슬라가 올해는 모델 Y가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도 작년보다 생산 능력과 판매 채널이 확대됐으니 2년 연속 1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죠.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한번 1위 하는 것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일인데 연속 1위라면 전기차 시대가 정말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있으면 모델 Y가 프로젝트 주가명 뭐 이런 식으로 곧 페이스리프트나 소폭 업데이트가 이뤄질 거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 부분이 실현되면 더 최신, 더 효율적인 모델 Y가 시장에 등장해 또 다른 판매 탄력을 받게 되겠죠? 4. 테슬라 모델 Y와 경쟁 구도. 사실 자동차 시장의 전통 강자들은 많습니다. 토요타 코롤라, 폭스바겐 골프, 포드 F- 시리즈, 현대 아반떼 엘란트라 등등 단연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 Y가 이들을 제치고 연속 1위를 잡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내연기관 BS 전기차 구도가 뚜렷했지만 이제는 판매량 면에서도 전기차가 실제로 시장을 뒤흔드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은 어떠냐? 궁금하실 텐데요. 폭스바겐 ID 시리즈, 비와디의 여러 모델들, 현대기아 전기차 라인업 등도 급성장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모델 Y만큼 폭넓은 인지도와 생산량, 판매 기록을 보유한 전기차는 드물어요. 무서운 중국 브랜드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해외 시장 확대 속도에서는 테슬라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5. 모델 Y의 안전성도 무시 못해. 일단 사람들은 베스트셀링이라고 하면 가격과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크게 고려합니다. 모델 Y는 세계 각국에서 충돌 테스트 5스타 등급을 휩쓸고 있죠. 심지어 2024년도 IIHS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 등급인 타프 세이프티 핑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테슬라가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각종 안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비결은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과 견고한 배터리 팩 구조, 그리고 OTA 업데이트로 안전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죠. 6. 전기차 시대의 상징 모델 Y. 결국 모델 Y가 2년 연속 세계 베스트셀링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곧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전에는 전기차는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제는 메인스트림 중에서도 메인이 된 거죠. 물론 테슬라가 지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경쟁사의 신차 출시,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2024년에 모델 Y 판매가 어떤 기록을 찍느냐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할 확률이 큽니다. 7. 결론 시청자 참여 정리하자면 2023년 세계 판매 1위를 달성한 테슬라 모델 Y가 2024년에도 연속 1위를 할 게 유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가 주류로 떠오를 줄이야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전기차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모델 Y가 2024년에도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델이 깜짝 반전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소식이고 이거 흥미롭네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학생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아주 따뜻하고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필리핀 학생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스타링크가 우주 인터넷만 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스타링크는 지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의 오지 지역이나 자연재해로 단절된 마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1. 스타링크, 필리핀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날개를 달아주다. 먼저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타링크라는 건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초궤도 위성들을 통해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성 인터넷 하면 옛날엔 속도가 느리다거나 신호가 불안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스타링크는 가정용 광 케이블 속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죠. 그렇다 보니 도서섬 지역이나 산악지대 또는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2. 코인엑스 자선단체의 활약상 여기서 등장하는 멋진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엑스 자선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필리핀 지역사회와 협력해 매달 스타링크 키트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키트를 배분한다 하면 단순히 장비만 갖다 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원활하게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설치 장소 선정, 안테나 각도 조절, 전력 공급, 보안 설정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코인엑스 자선단체가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오지 마을에서도 손쉽게 스타링크를 쓰도록 돕는 겁니다. 2.1 청소년 의회 지원. 예를 들어 2024년 11월 코인엑스는 바탕가스 주 로렐시의 청소년 의회에게 스타링크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청소년 의회라니 뭔가 근사하죠? 지역 사회의 젊은 리더들이 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얻고 교육, 행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필리핀은 섬이 워낙 많고 산악 지형도 많아서 전화선 기반 인터넷이 원활치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 학생들이 나도 이제 검색도 하고 화상 수업도 듣고 전 세계 친구들과 SNS를 즐길 수 있다니 믿어져? 하며 반가워했다고 해요. 2.2 태풍 피해 지역 구호 활동. 필리핀은 태풍이 자주 찾아오는 나라죠. 최근에는 태풍 크리스틴이 지나가면서 몇몇 지역이 아예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파탄가스 주 아곤실료 지역이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전기가 나가니 모든 소통이 끊겨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인엑스가 세 번째 스타링크 키트를 이 아곤실료시에 배치하면서 마을이 다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배고파요. 물도 떨어졌어요. 약이 필요해요. 같은 긴급 상황을 중앙정부나 봉사단체에 알릴 수 있게 되니 재난 대응이 훨씬 빨라진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난 상황에선 1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구조 시점이 빨라지면 인명피해가 확 줄어들잖아요. 스타링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3. 필리핀만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브라질 사례. 흥미로운 건 필리핀이 유일한 수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학교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앙아시아 대륙 깊숙한 곳까지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또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등 소외 지역의 학교에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문명에서 멀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화상 수업과 각종 온라인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리핀 사례는 스타링크가 각 나라의 학생들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라는 거죠. 아, 전기차, 로켓만 만들더니 인류에게 인터넷 혁명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 하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4. 스타링크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 근데 굳이 위성 인터넷까지 쓸 일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도시 지역이나 광 케이블이 잘 깔린 데라면 굳이 위성 인터넷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거나 자연재해가 잦아 통신망이 자주 끊기는 곳에선 스타링크가 거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이블이 끊겨도 위성만 있으면 인터넷이 가능하다. 설치가 간단한 편접시 안테나와 키트만 있으면 된다. 속도가 기존 위성 인터넷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렇듯 현장에서 진짜 구세주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5. 영향과 미래 전망. 스타링크를 통해 교육 격차가 줄어드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전엔 도시 학생들은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온라인 강의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지만 시골 학생들은 인터넷 접근조차 쉽지 않았잖아요. 이렇듯 인터넷 접근성이 개선되면 학생들이 원격으로라도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필리핀처럼 태풍이 잦은 나라에서는 스타링크가 단순히 학생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재난구호 통신망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사실 전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위성 접시와 공유기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망을 깔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6. 오늘의 마무리. 여러분의 생각은? 이처럼 스타링크가 필리핀 학생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와,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면서도 기술이 이렇게나 빠르게 확산되면서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스타링크가 더 많은 지역에 보급되어서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테슬라 차이나 2025년 V4 슈퍼차저 도입 예고. 테슬라 차이나가 2025년에 V4 슈퍼차저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초특급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테슬라가 벌써 V4까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동안 V3 슈퍼차저가 출시된 지도 꽤 됐고 전 세계 전기차 오너들이 충전 속도가 진짜 괜찮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V4 슈퍼차저가 중국 시장에 등장할 거라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치솟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V4 슈퍼차저가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지, 테슬라가 왜 중국에서 이렇게 빨리 V4를 도입하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와, 이거 정말 유익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1. 테슬라 차이나의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곧 옵니다. 티저 며칠 전 테슬라 차이나가 SNS나 커뮤니티에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곧 온다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고 해요. 2025년에 첫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를 본 중국 테슬라 오너들과 예비 오너들이 와 V4가 드디어 국내에 등장하나? 라며 큰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일단 슈퍼차저 V4는 테슬라가 지금껏 공개한 충전기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존 V3도 최대 250kW 속도를 지원했지만 V4는 차종에 따라 최대 500kW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V4 캐비닛이라는 하드웨어를 병행하면 테슬라 세미사이버 트럭 말고 18륜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도 1.2MW급 메가와트 충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EV 충전 기술의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2. V4 슈퍼차저의 스펙 한눈에 보기 최대 출력 일반 승용 전기차 기준 최대 500kW, 테슬라 세미 같은 초대형 차량은 최대 1.2MW 전압 호환 400V 1000V 범위 차량까지 커버 가능, 즉 전압이 높은 고성능 전기차도 대응 가능, 충전 속도 기존 대비 최대 2배 가까운 속도로 충전할 수 있을 전망 설계 및 편의성 케이블 길이를 넉넉히 설계해 차량 포지셔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함. 차가 충전되는데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줄까가 전기차 오너에겐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V4 슈퍼차저가 완전히 깔리면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이미 배터리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왜 중국에서 먼저?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이렇게 빨리 V4 슈퍼차저를? 이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상하이에 슈퍼차저 전용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이 공장은 2021년 완공 당시 연 1만 대 이상의 슈퍼차저 스토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V3 슈퍼차저를 대규모로 생산해 왔는데 만약 여기서 V4 슈퍼차저와 V4 캐비닛까지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대륙 전역에 빠른 속도로 V4 충전소가 깔릴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BYD, 니오, 샤오펑 등 토종 브랜드들도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속속 구축하는 중이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 오히려 선도하겠다 라는 전략으로 V4를 서둘러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테슬라 차이나 V4 슈퍼차저가 가져올 변화, 충전 편의성 극대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충전 스트레스 반감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충전해도 속도 저하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니 충전 스테이션 혼잡도도 줄어들겠죠. 장거리 여행 부담 완화. 중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도시간 장거리 주행 시 충전소가 부족하거나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V4 슈퍼차저가 전국적으로 깔리면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나 광저우에서 심천까지 같은 여행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테슬라 vs 경쟁 브랜드 구도. 테슬라가 V4 슈퍼차저 도입으로 충전 인프라를 한껏 개선하면 BYD나 폭스바겐, 현대기아 같은 다른 제조사들도 이에 맞춰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충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니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5. 2025년 도입 로드맵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테슬라 차이나가 2025년 첫 V4 슈퍼차저 스테이션 구축을 예고했으니 아마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권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점차 중소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몇 년 안에 중국 주요 거점에서는 여기도 V4, 저기도 V4 라는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장 전환, 정부 인허가, 기존 충전 스톨 업그레이드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 특유의 빠른 실행력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6.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가 또 한 번 혁신을 일으키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개인적으로는 V4 슈퍼차저가 보급되면 전기차 대중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면 운전자들이 연료 주유보다 더 간편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잠깐 충전하면서 음료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해진다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V4 슈퍼차저 중국 도입 정말 기대된다 라든지 한국은 언제쯤 이런 게 도입될까? 같은 궁금증도 좋고 메가와트급 충전이 상용화되면 대형 트럭 운송이 어떻게 바뀔까? 같은 상상도 환영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테슬라 멕시코 기가 팩토리 부지에 1억 달러 투자. 테슬라가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세우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완전 초특급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헉, 1억 달러면 거의 1,3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잖아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기가 팩토리 대체 어디에 어떤 규모로 들어서는 건지 제가 오늘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신기가 팩토리의 탄생지. 먼저 테슬라가 부지를 매입한 곳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의 산타 카타리나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총 1194헥타르 약 3600만 평 정도에 달하는 땅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들였고 총 투자액이 약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번 부지 544헥타르에 4,490만 달러, 2번 부지 644헥타르에 5,321만 달러, 3번 부지 6헥타르에 57.6만 달러, 4번 부지 0.15헥타르에 1.3만 달러. 이 땅들은 전부 과거 란초 엘 카르바할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6헥타르 부지가 있고 0.15헥타르 부지도 있다니 그 마지막 부지는 무려 밭 한 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부지를 효율적으로 나눠 매입한 결과라고 합니다. 왜 멕시코일까? 테슬라가 기가 멕시코 프로젝트를 계획해왔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업계에 소문이 돌았는데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역 교류도 용이하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꼽힙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인 누에보 레온주는 특히 미국 텍사스주와 맞닿아 있어서 물류나 유통 측면에서 매우 편리한 위치를 자랑하죠. 테슬라가 이 지역을 택한 건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수출하는 효율적인 라인을 만들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누에보 레온주 정부도 테슬라가 우리 지역에 공장 세우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쑥쑥 성장하겠구나 라며 강력하게 환영했어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부지를 정식으로 매입했고 서류 작업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3.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 차 무엇일까? 그럼 이 기가 팩토리에선 뭘 생산하길래 1억 달러나 쓰냐?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는 저가형 모델 혹은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이곳에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개한 사이버캡 혹은 저가 모델 이야기가 들리는데 연간 200만 400만 대 규모 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공장이 필수적이겠죠. 실제로 테슬라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만드는 초대형 물량차라고 언급했는데 기존 공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테니 멕시코 기가 팩토리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이 공장에서 어떤 차를 만든다고 발표된 건 아니지만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지는 로보택시 모델도 결국 물량이 커지면 멕시코 공장에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4. 기가 멕시코 언제 가동되나? 현재로서는 공장 건설 일정이 오픈 베타 상태, 즉 뚜렷한 공식 스케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부지 매입이 이미 끝났고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정도에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스피드 경영을 중시하다 보니 공장 건설 속도도 엄청 빠를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사례를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뼈대가 올라가고 1년 안에 시범 생산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페이스라면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기가 멕시코에서 찍어낸 테슬라 차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 주변 환경 고려와 지속 가능한 개발.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도 이 공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도 전력교통 인프라 등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가 팩토리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테슬라가 늘 강조해온 재생에너지 활용과 태양광 패널 도입으로 공장 자체를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강렬한 태양광을 활용한 솔라 패널이라면 저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멕시코는 부지가 넓고 일조량도 풍부하니까 태양광 발전이 꽤나 유리한 편이에요. 6. 사이버캡, 저가 모델, 테슬라의 큰 그림. 일론 머스크가 Q3 2024 실적 발표 때 언급하기를 로보택시 모델 일명 사이버캡 연산 200만 400만 대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기가 텍사스나 기존 공장만으로는 빠듯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죠. 그래서 이번 멕시코 기가 팩토리 부지가 그 조각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저가 모델을 만들어서 개당 23만 달러 선으로 휘어잡으려는 거 아니야? 하는 추측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느 쪽이든 고품질 전기차를 대량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멕시코를 선택한 건 여러모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재팬 재고 모델 Y 구매 시 5년간 무료 슈퍼차징 제공. 테슬라 재팬이 또 한 번 역대급 혜택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고 나서도 충전 요금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적 없으셨나요? 이거 충전비가 얼마나 나올까? 장거리 가면 비용이 쌓이지 않을까? 하며 고민해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 고민을 날려버릴 만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델 Y 재고 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무료로 슈퍼차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헉, 이게 진짜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오늘은 이 혜택의 조건과 숨겨진 디테일, 그리고 이 프로모션이 전기차 오너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꿀팁 가득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혜택의 핵심. 5년간 무료 슈퍼차징. 테슬라 재팬이 발표한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재고 모델 Y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년 동안 슈퍼차저 이용료가 전액 무료라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전기차 오너들에게 충전 비용은 꽤나 부담이 되거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일반 충전소보다 속도가 빠른 만큼 요금도 조금 더 비싼 편인데 그게 5년간 공짜라니 완전 로또 아닌가요? 슈퍼차저가 뭐길래? 슈퍼차저? 그냥 충전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슈퍼차저는 일반 전기차 충전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의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로 30분만 투자하면